부동산 시장이 연일 불안한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금 유입이 부동산으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가운데 대외적인 금융 변수가 엄청난 집값 변화를 불러올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연말에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증시는 300억 달러라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280억 달러와는 큰 차이가 없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익률이 불확실해지면서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죠. 새벽에 발표된 미국 증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해 다우존스는 겨우 0.59% 상승했고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으며 SP500 지수도 거의 변동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집값이 연관되는 이유는 자금 경색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잔금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가 곧 끝날 거라는 기대는 희박한데요. 오히려 규제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과 부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도 왜곡된 가격과 부채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정책과 한국의 금리가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이제 한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국내 금융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 금융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한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이 빅테크 실적이 향후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인데 이 역시 기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제 금리보다 금융 자본의 변화가 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국내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인 위기가 올 경우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창구가 빠르게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내려가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7월과 8월에 집을 먼저 선점한 사람들은 이제 잔금 문제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리가 높아지자 은행들이 상생금융을 제시하며 금리 인하를 추진했지만 한 달 만에 태세를 완전히 전환해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죠. 단순히 금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출 구조 자체를 바꾸어 거치 기간이나 대출 기간 등을 조정하며 대출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융권의 변화가 집값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자금 경색으로 주춤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까지 겹친다면 전례 없는 집값 대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잠재된 대외 악재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 집값 상승과 불장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지만 이제는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격하게 상승했던 집값이 이젠 피로감에 시달리며 수요와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부동산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매수 문의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죠. 반면 금매에 대한 문의는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권 분양 물량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시장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 분양 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량이 대거 쌓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미분양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금 경색으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금융권에서 자금의 흐름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이 자금난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9월부터 시작되는 DSR 2단계 규제로 인해 잔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집값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현장에서 집값이 꺾이기 시작했고 금융권의 움직임도 매우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의 불안정한 조짐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 불안정한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내하신 분들에겐 기회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의 대변화가 주거비용의 큰 폭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인 하락세가 균형을 맞추는 큰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참고해 신중히 판단하여 손실을 피하시고 부담없이 좋은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강한 자가 오래가는 것이 아닌 오래가는 자가 강한 것이니 말이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며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